네, 안녕하세요. 전주 신흥고등학교 1학년 국어과 황준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020학년도 3월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 중에 독서 비문학 영역에서 마지막 지문 38번부터 42번까지 지문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서 비문학 지문에서 2번 38번부터 42번까지는 사회, 그 중에서도 경제 파트와 연관된 경제 지문이 출제되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구성도 굉장히 치밀하고 여러분이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선생님이 분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항들이 몇 문제 있었고 아무래도 도표나 아니면 그래프를 취합하거나 분석하거나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서 지문 분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8번. 자, 38번에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자, 어떤 단순한 사실 내용 확인 문제가 아니라 자, 어떤 표현 방법을 썼고 어떠한 표현 효과를 얻고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꼼꼼히 파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9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글의 어떤 내용과의 일치도, 사실 확인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읽는데 주안점을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 그렇다면 과연 기억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거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자,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고가 기억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을 일단 사회적 잉여 감소의 이유에 대해서 뭐가 관세가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이유, 원인에 대해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야 해요. 40번은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의 앞뒤 전후,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확히 어떻게 파악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라는 문제입니다. 41번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을 문제 같은데 자, 보기를 설명한 내용 윗글을 바탕으로 이제 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하느냐 이거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꾸 관세 부과 후, 관세 부과 전, 수요와 공급 곡선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사회시간 학습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균형 가격, 그 다음에 수입되는 수량, 수입량, 그 다음에 관세 부과 이전, 이후, 그 다음에 어떤 생산자의 공급량, 그 다음에 수입되는 수량,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이런 개념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정확하게 글을 읽을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2번. 윗글의 관세, 그다음 보기에 나와 있는 수입 할당제, 서로의 비교, 분석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작품을 좀 세밀하게 읽을 것인가, 지문을 분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 전략을 세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세에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 관세란 이게 중요하지. 관세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야. 세금이란 뜻이지. 정부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하나, 첫 번째. 그 다음에 국내 산업 보호하기 위한 목적. 둘, 조세 수입 증가, 국내 산업 보호. 두 가지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대. 자, 근데 관세를 부과하면 그런데라는 말이 나왔네. 여기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뭐야?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 하나, 국제 경기에 국제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하나 해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것들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넘어갈 수 있다. 자, 다음 문단으로 가서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려면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돼. 자,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자, 그림, 이 우측의 그림은, 이 우측의 그림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야. 자,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를수록 공급량이 증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모든 재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재화마다 가지는 특성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러하다라는 의미야. 자, 여기서 수요 곡선은 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 수요 곡선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자, 그래프에서 가격은 한 재화 1단위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나타낸다. 나 이거 하나 사는데 내가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 용의가 있다라는 거. 공급 곡선은 재화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1재화 추가 생산을 위한 생산자의 판매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 얘들 봐봐. 선생님이 이 S펜을 사려고 해. 사고 싶은데 나는 한 10,000원 정도면 10,000원 정도 가격에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나는 살 의향이 있어. 그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 그게 무엇이야? 지불 용의 가격이지. 그게 바로 수요 곡선이 되는 거야. 자, 근데 공급 곡선에서 공급량이 변화인데 판매 용의 가격이잖아. 생산자의 판매 용의 가격. 선생님이 S펜을 판매하는 생산자야. 나는 이거 뭐 재료비 얼마 띄고 유통업자 얼마 띄워주고 그 다음에 뭐 도매업체 얼마 띄워주고 각 대리점 얼마 띄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적어도 이거를 한 9,000원은 받아야겠어. 9,000원 정도면 뭐 내가 얼마든지 판매할 의향이 있다. 용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생산을 할 용의가 있다. 이게 바로 공급 곡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수요 공급 원리에 따르면 재화의 균형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P0에서 형성이 된대. 자, 근데 재화 가격이 P1으로 올라가면 수요량은 Q1으로 줄어들고 공급량은 Q2로 증가하지만 재화의 가격이 P2로 내려가면 수요량은 Q2로 증가하고 공급량은 Q1으로 줄어든다. 아따, 이번 개소리나 싶다가도 이제 그래프를 보고 선생님이랑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 자,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균형 가격은 공급과 수요 곡선이 일치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니까 Y축을 따라가겠지. 자, P1에서 형성이 돼. 그리고 그때의 수량은 Q0가 되는데 P0, Q0야. 자, 근데 그때 가격이 올라갔을 때, 자, 가격이 P1으로 올라가 버렸어. P1으로 올라가면, 자, 수요 곡선과 맞닿는 지점. 여기가 되겠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Q1이 되는 거야. 자, 가격이 P1이 되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수요량은 Q1으로 어떻게 돼? 균형 가격보다 Q0보다 어떻게 돼? 떨어지지. 줄어들게 돼. 근데 내가 여기서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P1에서 공급 곡선 만나는 점 여기지. 그럼 공급량은 Q2 어떻게 돼? 증가했어. 한번 확인해 볼까? 자, P1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은 증가해. 맞지? 자, 그 다음에 재화의 가격이 P2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자, 재화의 가격이 P2로 내려간다. 이제 재화의 가격이 여기였는데 P2로 내려가 버렸네. P2로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수요 곡선과 맞닿는 수요량은 어떻게 돼? 여기 Q2로 어떻게? 증가하게 돼. 근데 반대로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바로 여기야. 수선의 발 내리면 Q1 공급량은 어떻게 돼? 줄어들어. 감소해. 확인해 볼까? 수요량은 늘어나고 증가하고 공급량은 줄어든다. 어때? 제대로 이해한 거 맞겠지?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재화의 가격 변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지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 근데 설명을 해주고 있네. 여기서 잉여란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득이야.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떤 재화 구입할 때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 생산자 잉여는 재화를 판매할 때 실제 판매 가격과 이 판매할 용의가 있는 가격의 차이.
자, 생각해보면, 자, 선생님이 이 S펜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야. 나는 이거를 10,000원에 사려고 했어. 근데 판매자가 어떤 선생님이 당근마켓에서 그 직거래로다가 나 9,000원에 팔고 싶어요 라고 한 거야. 그럼 선생님은 얼마의 잉여가 생겨? 얼마 이득이 생겨? 10,000원 낼라다 9,000원 냈잖아. 1,000원 이득이 생긴 거야. 그럼 이게 누구 잉여야? 생산자한테 이득이야? 소비자한테 이득이야? 그렇지. 살려고 하는 나. 소비자의 1,000원 소비자 잉여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반대로 선생님이 S펜을 팔려고 해. S펜을 팔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교무실에 있는 다른 선생님이 선생님 그거 나한테 10,000원에 파는 거 어때? 선생님은 이걸 9,000원에 판매를 할 용의가 있었어. 근데 다른 선생님이 나한테 이걸 10,000원에 사겠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걸 판매하면서 얼마의 이득이 생겨? 그렇지. 1,000원에 뭐가 생겨? 생산자 이득, 생산자 잉여가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되지? 자,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실제 재화의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가는 소비자 잉여를 실제 재화, 가격과 공급 곡선의 차이에 해당하는 수요, 공급. 자, 여기서 나는 생산자 잉여를 나타낸다. 재화 가격이 P1으로 올라가면 소비자 잉여 줄고 생산자 잉여 늘어난다. 재화 가격이 P2로 내려가면 소비자 잉여 늘고 생산자 잉여 준다. 자, 확인해보자. 자, 원래 균형 가격. 자, 균형 가격이 있는데, 자, 여기서,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P1에서, 수량 Q1, P0와 Q0가 있는데, 여기가 균형 가격이야.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 자, 그런데 여기서 가격과, 실제 가격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뭐라고 했어? 자, 수요 곡선과 실제 재화 가격의 차이, 수요 곡선과의 차이야, 수요 곡선. 이 수요 곡선과의 차이, 이만큼이 뭐가 된다고 했어? 가라고 했고, 소비자, 뭐라고? 그렇지, 잉여라고 했어. 자, 근데 이제 반대로. 자, 가격과 실제 가격과 공급 곡선의 실제 가격과 공급 곡선의 차이야. 이만큼을 뭐라고 했어? 나라고 했고, 생산자, 그렇지, 잉여라고 했다, 그지? 자, 근데 가격이,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자. 자, 균형 가격일 때, 우리가 균형 가격일 때, 이렇게, 같은 면적의 어떤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있었지만, 자, 가격이 어떻게 돼버렸어? 가격이 P1으로 띄었네? 근데 그럼 실제 가격 P1과 수요 곡선의 차이 이만큼.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미안해. 자, 원래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였는데, 이만큼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가격이 늘어나니까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다. 대신에, 원래 생산자 잉여는 어때? 생산자 잉여 이만했어. 근데 가격을 P1으로 올려버리니까, 자, 여기랑 실제 가격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어디야? 여기야. 이만큼. 이만큼으로 늘어나 버린 거야. 이해가 돼? 이만큼 늘어난 거야.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는 늘어났다.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잉여 줄고 생산자 잉여 는다. 자, 반대 경우 볼까? 자, 원래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이었는데, 자, 여기서 가격이 P0에서 P2로 떨어져 버렸어. 떨어져 버리면, 자, 실제 가격과 수요 곡선 차이.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됐어? 아, 미안해.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됐어? 빨간색이. 엄청 늘어났지. 자, 근데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됐을까?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공급 곡선과 가격이 만나는 여기. 이만큼으로 어떻게 됐어? 대폭 줄어버렸네. 자,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고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었다. 확인해 볼까? P2로 내려가면 소비자 잉여 늘고 생산자 잉여 줄어들었다. 어때? 확인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예시야.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드디어 알아보는 거야, 이제. 자, 밀가루 수입 전에 형성된 밀가루 K국의 가격이 kg당 500원이야. 근데 자유무역으로 관세 없이 밀가루를 수입하면
국산 밀가루는 500원이었는데 국제시장 밀가루 가격이 300원이요, 킬로그램당. 그러면은 수입산을 300원에 파는데 누가 국내산을 500원이나 주고 킬로그램당 200원씩 손해를 보면서 살까? 아니지. 좀 더 저렴한 가격을 구입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국산 밀가루 가격이 생존을 위해서 수입산과 같이 300원까지, 킬로그램당 300원까지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된다. 자, 그 결과 국산 밀가루 공급량은 줄어들어. 한데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늘어나게 된다. 자,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갔어.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 잉여는 늘고 생산자 잉여는 준다. 자,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량, 국산 공급량은 줄어들지만 살려고 하는 수요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을 수입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 자, 한번 보자. 자, 얘들아, 여기가 500원이야, 얘들아. 근데 이게 원래 국산 밀가루야, 국내산. 근데 수입산이 얼마가 들어와? 이제 300원이 들어와 버렸어. 자, 그 전에 이만큼이 뭐였어? 소비자 잉여였어. 자, 근데 300원으로 가격이 하락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이만큼으로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돼? 소비자 잉여 어떻게 돼? 증가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 잉여가. 이해가 돼? 근데 얼만큼이나 증가할까 과연? 얼만큼이나 증가할까? 바로 이만큼이나 많이 증가하지? 이만큼이나 증가해 버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지? 자, 근데 자, 가격이 떨어져 버렸네. 가격이 300원 떨어지니까 원래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이었는데, 그치? 자, 생산자 잉여 이만큼이었어. 그러면 가격과 공급 곡선이니까 이만치요. 자, 이만치로 돼버렸어. 그러니까 줄어든 줄어든 생산자 잉여는 얼마가 될 것인가 봤더니 줄어든 게 이만큼이네. 맞아, 틀려. 그렇지. 줄어든 게 이만큼이야. 이해가 돼? 근데 밑을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여기다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 자, 이러고 보자. 자, 밀가루 수입으로 국산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자, 결과적으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 그렇지. 생산자 잉여 감소하지만 소비자 잉여는 증가. 그렇지.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 잉여만큼 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밀가루 수입전에 비해 커지게 된다. 맞다, 어렵네. 자, 보자. 일단 소비자는 밀가루를 얼만큼 수요를 해. 지금 수요량이 어떻게 돼? 수요량 여기야. 수요량 지금 300원이면 이만치요. 근데 생산자들은 밀가루 얼마 생산하고 싶어요? 국산은 300원 내려왔지. 공급량 Q1만큼 생산하고 싶어해. 그러면은 이 나머지 격차를 어떻게 해? 이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입을. 이만큼을 어떻게 해? 자, Q2에서 Q1을 뺀 이만큼을 수입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됐지? 자, 근데 나머지는 아까 설명한 내용이고, 자, 얘들아 봐봐. 빨간색 형광펜으로 칠한 이 부분, 증가한 소비자 잉여와 그 다음에 파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이 안쪽 부분, 이 중에 뭐가 더 커? 뭐가 더 커? 당연히 소비자 잉여가 크지. 그치? 소비자 잉여가 훨씬 크잖아. 면적이 훨씬 크잖아. 근데 아까 사회적 잉여가 뭐라고 했어? 사회적 잉여는 뭐 소비자 잉여 플러스 생산자 잉여라고 했잖아. 그려 안 그려? 그치? 근데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가 마이너스가 돼서 줄어들었어. 근데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 생산자 잉여보다 더 커.
그럼 전반적으로 그 둘을 합친 건 어떻게 돼? 사회적 잉여는 더 수입 전에 비해 커지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어보자. K국이 수입 밀가루에 근데 이제 관세를 붙여버렸어, 관세. 야, 300원 너무 싼데. 니네 100원씩 세금 내. 킬로그램당 100원씩 내라고. 그래서 수입 밀가루의 판매 가격이 400원으로 올라가. 왜 올라가? 500원에 400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관세 없이 300원에 팔다가 관세 100원 붙이니까 400원으로 올라간 거야. 300원에서. 그래서 국산 밀가루 생산자는 관세 부과 전보다 어떻게 될까? 100원, 킬로그램당 100원 오른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어. 킬로그램당 100원이 오른 가격에 밀가루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국산 밀가루 공급량이 늘어 관세 부과하기 전보다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자,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요량이 줄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자, 이거 한번 살펴볼까? 자, 그 다음에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관세 부과 전에 비해 작아지게 된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 옆에 지금 그래프 나와 있는 걸 우리 한번 활용을 해보자. 자, 이걸 활용을 해보는데, 자, 이걸 이제 잊어버리고, 자, 여기가 원래 얼마였어? 균형 가격일 때가, 그래, 500원이었다고 해보자. 자, 얘들아, 가격 500원이었어. 가격 500원이었는데, 자, 국제 수입산이 얼마까지 떨어졌었어? 그렇지. 300원이었어. 관세 부과 전이야, 후야? 관세. 오케이야. 관세 없을 때야. 그치? 관세 없을 때야. 근데 관세를 얼마씩 붙였어? 이제 100원씩 붙였어. 그러면 400원이 되는 거야. 이건 관세 있을 때야. 무슨 말이었어? 400원인 거는 관세를 붙인 것이고 300원인 것은 관세를 안 붙인 거야. 자유무역 경제야. 이해가 되지? 자, 근데 여기서 500원일 때 균형 가격이었어. 이만큼이. 이해가 돼? 자, 근데 자, 원래 소비자 잉여가 500원일 때 이만큼이었어. 그치, 얘들아? 근데 300원일 때 어떻게 돼서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까지 늘어오는 거야, 이만큼까지. 자, 봐봐. 그러면은 수요량이 어떻게 돼? 수요량. 여기 있다가 여기로 늘어난 거야. 근데 공급을 볼까? 공급을 보면 공급량은 원래 이만치였어. 그치? 이만치였는데 자, 공급 곡선과 맞닿는 이만큼이야. 늘었어. 줄었어. 엄청 줄어든 거야.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줄어든 거야, 지금. 공급량은 줄었어. 생산자 잉여도 줄었어. 자, 보자. 그럼 늘어난 소비자 잉여가 얼만큼이냐면 이만큼의 간격이야. 크지? 근데 줄어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돼? 줄어든 생산자 잉여 얼만큼이야? 이만큼이야. 그치? 그럼 둘이 같아. 이거는 뭐 이 부분은 그냥 날려. 왜?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냥 합치면 이제 0이 돼버리니까. 근데 자, 늘어난 소비자 잉여와 줄어든 생산자 잉여를 더했어. 이것이 사회적 잉여인데 결국 얼만큼이 남아? 이만큼이 남아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니? 어떻게 된다? 이만큼이 남아버렸어. 사회적 잉여가 어떻게 됐어? 더 늘어난 거야. 결론적으로는. 자, 이해됐지? 자, 근데 여기서 400원으로 가보자. 400원. 자, 400원으로 가면 자, 400원으로 갔을 때 원래 관세 부과 전에 이만큼이었어. 그치, 얘들아? 300원일 때 관세 부과 안 했잖아. 근데 관세를 100원으로 올렸네. 100원 올렸어. 400원이 됐어.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자, 원래 수요곡선과 만나는 그쪽. 자, 원래
수요량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어떻게 됐어? 줄어들어서 수요량 줄였어 얘들아. 소비자 잉여도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어. 줄어드는 소비자 잉여가 얼만치야? 줄어드는 소비자 잉여가 이만치야 지금. 이해가 돼? 줄어든 소비자 잉여가 이만치인데 자 이제 그렇다면 생산자를 보자. 생산자. 생산자 잉여는 원래 얼만큼이었어? 300원일 때. 300원일 때 생산자 잉여 얼만큼이었어? 꼴랑 이만큼이었어. 꼴랑 이만큼. 그치? 꼴랑 이만큼이었는데 400원으로 관세가 100원 붙음으로써 어떻게 됐어? 이만큼 생산자 잉여가 생겨버렸어. 이만큼. 그치? 잠깐만. 자, 공급 곡선과 맞닿는 이만큼. 자, 그러면 원래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어떻게 됐어? 늘어난 거야. 생산자 공급량도 늘어났고 생산자 잉여도 늘어났는데 그러면 늘어난 생산자 잉여는 어느 정도야? 늘어난 생산자 잉여. 이만큼이야, 이만큼. 이만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자, 관세 부과 전에는 사회적 잉여가 얼만큼이었어, 얘들아? 관세 부과 전에 사회적 잉여가 아까 이만큼이었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근데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지금 사회적 잉여 줄 더했어. 남는 영역 어디야? 여기야. 관세 부과하고 나서 사회적 잉여가 더 어떻게 됐어? 부과 전보다 작아졌어. 적어졌어. 관세 부과하기 전에 비해 작아지게 된다. 이해됐니? 이제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맞아. 지문을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그런데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 때, 장기화될 때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어. 국내 경기가. 왜 그러냐? 예를 또 들고 있네. K정부가 국내 밀가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아까 나왔었지? 수입 밀가루에 관세를 높게 때려버려. 그럼 단기적으로 짧게 봤을 때는 우리 수입산 말고 국내산 밀 농가를 살릴 수 있어. 근데 관세가 높아져. 관세가 높아지면 자, 수입산이 가격이 비싸져. 그럼 국내산도 조금 올려도 수입산보다 쌀 수 있거든. 그러면 국내산도 밀가루 가격이 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 예를 들면 여러분 빵, 뭐 라면, 파스타, 뭐 이런 것들도 줄줄이 밀가루를 주 원료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자, 그러면 소비자들은 밀가루뿐만 아니라 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 전체에 대한 소비를 어떻게 해?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또 어떻게 돼? 경기 자체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어. 실제로 30년대에 국내 산업 보호 목적으로 시행됐던 어떤 관세 정책이 그걸로 인해서 경제 대공황이 심화된 사례가 그러한 예시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고 자, 우리 아까 봤지? 얘들아, 우리 아까 볼 때 여기에서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 사회적 잉여가 어떻게 됐어? 작아지게 됐잖아. 자,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고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를 줄어들게 해. 다른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또한 국제 교역을 감소시켜. 그치? 우리가 얘네 나라에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니네 거 우리나라에 팔려면은 원래 우리나라 거 국내산이 300원이니까 그냥 500원씩 관세 내고 들어와. 그러면 누가 미쳤다고 기분 좋게 수출을 하고 싶어 하겠어. 그렇지? 자, 국제무역시장을 침체시키고 무역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과도한 관세에 대한 우려를 경제학자들이 드러내고 해. 자, 어때? 좀 어렵지만 자, 이제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단 말이야. 이를 기반으로. 자, 살펴보자 이제.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상반된 두 입장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절충하는 거 나와 안 나와? 이건 역시 나오지 않아. 1번 틀린 선지. 자, 문제 상황을 언급한 후 해결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문제 상황 언급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해결책을 구체화하는 부분이 나올까?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지. 2번도 틀렸어. 자, 이론의 한계를 단계적 순서에 따라 이론의 한계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단계적인 순서도 나오지 않고 있어. 3번도 틀린 선지. 자, 학설이 나타난 배경과 그 학문적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자, 배경이나 성과가 나오나? 나오고 있지 않지. 4번도 틀린 선지. 원리를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그렇지. 자, 수요와 공급의 원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 원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 관세를 부과하기 전, 관세를 부과하고 난 후, 실제로 어떤 사례를 가정해 봄으로써 예시를 들어서 이해를 돕고 있지. 정답은 5번.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 자, 위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 확신할 수 있나? 자, 그래프가 있을 때 수요, 공급, 균형 가격은 어디야? 여기에서 형성되겠지, 여기. 근데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내가 만약에 이게 뭐 한 100원이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50원을 생각하고 왔을 수도 있고 1000원을 생각하고 왔을 수도 있고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겠지.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린 선지야. 좀 더 지켜보자. 균형 가격에서는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하다. 그렇지.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맞지. 자, 원료의 가격은 이에 기반한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자,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밀가루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걸 주 원료로 하는 빵과 예를 들면 면이나 라면, 그다음에 파스타 이런 것들에도 전반적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해. 3번도 오케이. 자, 관세는 국가 간 무역 분쟁 원인으로 작용. 아까 우리 지문에서 확인했지? 오케이.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 부정적 입장. 왜? 과도한 관세에 대한 우려가 뭐야? 다른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제교역 감소해서 무역시장을 침체할 뿐만 아니라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오케이, 5번도 맞아. 정답은 1번이다. 이해됐어? 자, 그다음 기억의 이유,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는 이유, 관세를 인해서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는 이유. 자,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자, 우리가 아까 사회적 잉여가 감소했을 때를 보자. 기억. 자, 사회적 잉여가 늘어났어요. 감소했을 때는 관세가 어떻게 됐을 때야? 부과됐을 때야. 그치? 부과됐을 때. 자, 부과됐을 때는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됐어?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고 생산자 잉여가 증가했지. 근데 문제는 뭐야? 감소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 생산자 잉여보다 컸어, 작았어? 컸지. 이것이 정답이야. 그래서 정답은 이걸 말을 살짝 바꾸면 돼.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지. 이해됐어? 이것도 우리가 체크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는 오답률 1위. 이번 전국 연합학력평가 3월 모의평가에서 오답률 1위였던 41번 문제. 자,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피국에서는 국산 바나나만 소비했어. 그러다 수입산 바나나를 관세 없이 수입하면서 국산 바나나가 국제시장 가격 수준을 하락해버렸네. 정부에서는 국내 바나나를 보호하려고 관세를 부과했어. 자, 수요곡선, 공급곡선 만나는 지점. 원래 1,000원이 뭐였어? 균형 가격이었어. 1,000원이래. 미안해. 만원 단위구나. 1,000만원이 균형 가격이었어.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 150톤이었고. 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자,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균형 가격이지. 균형 가격은 1,000만원이었다. 맞아, 틀려? 오케이, 맞아. 자, 그 다음에 관세 부과하기 이전에 수입되는 바나나 수량이 200톤이었다. 어떻게 확인하지? 관세 부과 전이라고 나오네. 관세 부과 전에는 수입되는 바나나 양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자,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빼면 되겠지. 자, 보자. 자, 관세 부과 전 수요량이 얼마야? 250톤이었어. 근데 자, 250톤이었는데 국내에서 공급하는 공급량 관세 부과 전 얼마야? 50톤. 세상에. 그럼 250톤 마이너스 50톤 하면 얼마야? 200톤. 맞아 틀려? 오케이. 2번도 맞는 선지라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3번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해보니 톤당 200만 원의 과세가 부과되었다. 톤당 200만 원의 과세가 부과되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과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 자, 과세를 부과하기 이전이고 이후야. 전에는 원래 가격이 부과하기 전에 국내 가격이 500원이었는데 부과하고 나니까 500만 원, 700만 원이 됐어. 가격이. 그러면 관세가 세금으로 얼마를 보전해줬기 때문에 200만 원을 보전해줬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700만 원으로 상승한 거야. 그래서 그 차액 7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얼마? 200만 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3번도 오케이 맞는 선지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 공급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된다. 자, 이걸 한번 보자. 자, 관세를 부과하게 됐어. 자, 원래 관세 부과 전에 바나나 공급량이 얼마였어? 부과 전이니까 공급량 50만 톤이었다고. 근데 부과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 부과하고 나서 100만 톤이야, 100만 톤. 그래서 5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늘린 거 맞아, 틀려? 오케이, 맞아. 4번도 맞는 선지야. 자, 그럼 마지막 5번.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5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전보다 50톤이 줄어드나? 한번 확인해 볼까? 자, 먼저 관세 부과 전에 수입하는 양을 한번 살펴보자. 자,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빼면 된다고 했어. 관세 부과 전에는 자, 수요량이 얼마야? 250톤에서 국내 공급량 50톤이었어. 그러면 이 차액이 얼마야? 250 마이너스 50이니까 200이었지. 자, 근데 관세 부과 후야. 관세 부과 후를 봤을 때 수요량은 200톤이었는데 공급량은 100톤이야. 200 마이너스 100. 그러면 100톤을 수입하는 거야. 관세 부과 후에. 관세 부과 전에는 몇 톤을 수입하는 거야? 200톤을 수입하는 거야. 이전보다 50톤이 줄었어? 50톤이 줄은 거야? 200 빼기 200 마이너스 100톤을 하는데 200톤 마이너스 100톤인데 50톤이야? 아니지. 10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답은 5번이야. 답은 5번이 된다. 이해됐어? 그래프를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는 능력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3점짜리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오답률이 가장 첫 번째로 높았던 압도적으로 높았던 문제라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내가 틀렸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42번 위글의 관세와 수입 할당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수입 할당제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재료를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여 제한된 할당량까지는 자유무역 상태, 관세 있다 없다. 관세가 그러면 없거나 적다는 거겠지. 수입하고 할당량 채워지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비관세 정책이래. 자, 예를 들면 자, 우리는 수입량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는 수입량이 100톤이 필요해. 근데 우리가 100톤까지는 자, 100톤까지는 관세 있어 없어? 관세 없어. 근데 100톤을 오버하면 어떻게 한다? 관세에 매기겠다. 아니, 관세를 매긴 게 아니고 수입 자체를 안 해버리겠다. 이해됐어? 자, 수입 할당제는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한다. 자, 수입 양을 제한한다는 거야.
재화의 국내 가격을 자연적으로 상승시켜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뭔가 그냥 관세를 부여하는 것보다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지? 자, 보자. A는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겠군. 맞아, 틀려? A, 관세야. 관세는 관세를 부과했어. 그러면 수입품의 가격이 원래 300원에 팔 거 니네 100원씩 내고 들어와 하면 400원이 되겠지. 수입품 가격이 어떻게 돼? 상승하게 돼. 오케이. 맞아, 틀려? 맞다 이거야. 자, 그다음 B. 2번. B는 수량을 기준으로 수입된 재화의 양을 제한하겠군. 자, B 뭐야?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 아까 재화의 양을 제한한댔잖아. 그치? 2번 맞다는 거지. 자, 3번. A는 B와 달리 정책 시행 시의 혜택을 국내 생산자가 보겠군. 자, A가 뭐야? A 관세. B는 아까 말했던 수입 할당제야. 자, 관세와 수입 할당제가 정책을 시행했을 때 혜택을 누가 보는지 살펴보자. 자, 관세를 아까 적용했어. 우리 아까 K국의 사례 봤지? 적용했을 때 관세 부과 전보다 관세 부과 후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누가 늘었어? 생산자 잉여가 늘었단 말이야. 생산자가 이득을 봤어, 관세. 그치? 근데 이거는 수입 할당제는 자연적으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누가 이득을 보는 거야? 국내 생산자가 보는 거야. A는 B와 달리가 아니고 A와 B 둘 다 모두 국내 생산자가 이득을 보는 거. 정답 3번이지. 틀렸잖아. 모두잖아. 자, B는 수입 할당제는 A와 달리 수입품에 대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없겠군. 그렇지. 자율무역 상태니까 조세를 안 걷어 관세를 부과 안 하는데 문제는 일정 양, 재화 양이 초과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조세 수입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이 정도는 쉽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지. A와 B 모두 국제무역 규모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겠군. 자, 관세는 부과하면 어떻게 돼? 수입산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국내산의 가격 경쟁력을 가져올 수도 있고 어쨌든 국제무역에서 우리가 300원에 들어갈 거 400원에 들어가니까 손해를 본단 말이지. 시장 가격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제무역 수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B, 수입할당제는 아니 그냥 관세 매기더라도 수출을 해줘라고 할 수 있는데 니네 100톤 이상 수입했으니까 수출했으니까 이제부터 니네 물건 안 살 거야. 수입 안 할 거야. 수출하지 마. 그러면 누가 물건 팔고 싶어 하지 안 팔고 싶어 하겠어? 그러니까 국제무역 규모를 감소하고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 특히 경제 파트 영역의 지문을 선생님과 함께 해설 강의를 진행해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고 선생님도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 비문학 특성상 시간이 길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반드시 선생님이 문제별로 따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틀린 영역의 문제만 따로 골라서 여러분이 오답 정리, 해설 강의를 듣고 오답 정리를 반드시 실시했으면 좋겠다. 자, 이해했지? 자, 이것으로 5주차 3차 시 독서 비문학 영역 해설 강의를 마치겠고 4차 시에는 우리가 이제 해설 강의 3월 모의평가 전국 연합학력평가에서 문학 영역 4가지 지문 총 15문제 34점 배점의 문학 영역의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